이게 우울증이 걸리면서 사실 자해 욕구가 많이 심했는데 더 약간 흉이 계속 남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본인 몸에 본인이 하셨어요? 네. 오늘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어요. 처음 이 사연자분의 흉터나 문신을 보셨을 때 그때 상황을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가 막혔죠.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 사연자분을 만나 뵙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몇 살이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네, 제가 지금 사연자분 만나 뵙기 전에 타투를 확인하거든요. 네. 근데 사진만 확인하는데 타투가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타투를 다 중학교 때 하신 건가요? 대부분 아예 다 3학년 때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요? 네.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신 건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문신을 지우시고 싶어서 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제 몸에 있는 대부분의 문신을 지우고 싶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팔에 있는 걸 제일 지우고 싶었어요. 그럼 이 문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왼쪽 무릎 위에랑 네. 왼쪽 중지 하나랑 네. 그리고 손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있어요. 네. 그 문신을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조금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울증이 걸리면서 사실 자해 욕구가 많이 심했는데 그냥 막 칼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더 약간 흉이 계속 남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구적으로 남는 문신을 충동적으로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데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 행동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그 문신을 샵에 가서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제가 했어요. 스스로 본인 몸에 본인이 하셨어요? 네. 보통 자해 행동이라고 하면 네. 저희 사연자분에서도 몇 분 계셨었는데 손이나 팔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긋는 형태로 자해를 하셨던 건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근데 네. 문신이 자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왜냐면 그 자해하는 거가 똑같이 흉이 남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더 오래 남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도안들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네. 본인이 그걸 직접 다 생각해서 그리신 건가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라인만 따져 있는 그림들 네. 직접 그려서 했어요. 문신을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냥 영상만 찾아봤어서 알고 있었는데 하고 싶어지면서 더 찾아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문신을 하는 분들의 영상을 보셨군요. 그래도 문신을 하시려고 하면 네. 기구나 잉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SNS에서 좀 알아봐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쇼핑 앱으로 했어요. 지금 사연자분이 미성년자시잖아요. 미성년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나요? 근데 그 성인 인증 같은 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구매했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뭐죠? 바늘, 그냥 잉크, 그리고 잉크 컵이면 네.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늘은 그 머신 말씀하시는 거죠? 타투 머신. 아마 머신에 끼우는 바늘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머신 안 쓰시고 바늘만 쓰신 거예요? 네. 그 머신으로 새긴 게 아니고 그럼 일일이 바늘로 잉크에 하나하나 찍어서 소위 말하는 핸드포크식으로 지금 하신 건가요? 네. 그럼 바늘로 많이 찔러야 되잖아요. 네. 본인 몸에 그렇게 많이 바늘로 찌르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애초에 약간 고통에 둔한 편인 것 같아서 남들은 많이 아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 문신 어디서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집에서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사연자분이 문신을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보호자분이 혹시 보시고 많이 놀라진 않으셨나요? 그냥 자해했을 때보다는 덜 놀라신 것 같아요. 오늘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어요. 제가 보호자분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이 사연자분의 흉터나 문신을 보셨을 때 그때 상황을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가 막혔죠. 자해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항상 당일엔 말을 하지 않아요. 하고 난 후에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나 있거나 그 위에 이제 딱지가 덮여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을 쯤 말을 조금 하면은 문신의 형태로 지금 자해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집에서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직접 따님이 본인 몸에 문신을 하시는 걸 아마 보호자분께서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항상 문을 네. 사춘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항상 방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 계속 이제 길어지니까 뭐 하고 있나 하고 열어보면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셨을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시고 계세요? 사연자분? 아이가요? 네. 네, 한동안은 몇 개월 정도는 다니고 약을 복용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다니진 않아요.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신을 전체를 새기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전체 합쳐서요? 네. 솔직히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한 같아요. 달도 안 걸리셨어요? 네. 그렇게 문신을 하심으로써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우울한 증상 같은 것들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점들이 불편하시거나 그것이 또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셨어요? 애초에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저는 할 당시에는 그냥 뭐 개인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걸 하고 밖에 돌아다닌다던가 SNS 같은 데서 문신의 인식을 보면은 별로 안 좋다는 걸 느끼면서 또 만약 내가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 제거 치료를 해드리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신 제거는 문신을 정말 많이 지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오랜 기간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은 의지로 치료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를 끝까지 하시기가 어려워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사연자분께서 또다시 우울증 증상 때문에 문신 제거 치료를 하시는 도중에 다시 또 문신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그 위로 커버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절대 할 생각 없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문신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타투들이 있네요. 여기는 컬러 타투도 있네요. 이게 이제 핸드포크라고 많이 하잖아요. 바늘로 일일이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건데 색소 침착과 비호성 흉터가 좀 보이는데 이건 아마 외상으로 생긴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면서 의아한 게 생겼는데요. 이게 보통 타투이스트 선생님들이 본인 몸에 연습을 하실 때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세를 이렇게 틀어서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뒤쪽에도 타투가 돼 있거든요. 이 타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살짝 상처들이 좀 보여요. 이 상처들은 언제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근에 가려져가지고 좀 긁었는데 좀 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도 지금 상처가 좀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려운 증상이 좀 있었나요? 네. 문신이라는 거는 아주 엄밀히 말씀드리면 흉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잔흔이 남을 수 있는데 그 잔흔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기대하신 것만큼 지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사연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타투는 아마추어 타투, 그러니까 정식 타투이스트가 머신으로 한 타투가 아니고 조금은 실력이 부족한 초보자가 바늘로 찔러서 한 타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타투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결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좀 더 좋은 조건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그럼 치료를 했을 때 완전하게 육안으로 봤을 때 지워지는 걸 보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저 잉크가 레이저에 잘 반응을 할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핸드포크로 문신을 하셨을 때는 평균적인 결과는 물론 프로페셔널 타투보다는 좋지만 힘 조절을 못해서 너무 깊게 들어간 부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가려운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신 잉크는 자체가 이물질이어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 알러지 반응이 증상이 경미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사연자분께서 문신을 다 제거를 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나면 가려운 증상이 같이 좋아지냐 라고 혹시 여쭤보신다면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육안으로 많은 부분의 잉크가 없어져도 그 이물질이 몸 어딘가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알러지를 추후에 다시 일으킬 여지가 늘 있거든요. 그 점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료에 있어서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만약 이 컨텐츠 말고 네. 그냥 와서 직접 결제를 네. 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 병원의 기준 가격을 저희가 채널에서 항상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문신의 1회 치료 비용이 부가세 포함 144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10번 내외의 치료를 가정했을 때는 1,400만 원대 금액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럼 저희 시술실로 옮겨볼까요? 자, 시술이 끝났습니다. 지금 느낌이 좀 어떠세요? 따가운 느낌? 따가운 느낌이요? 네. 살면서 경험해봤던 통증 중에 어떤 통증에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약간 간지럼증 심해졌을 때 잘못 긁어서 약간 피나서 따가우면 그런 느낌? 피부를 세게 긁어서 피났을 때 느낌에 네. 가깝군요. 오늘 이제 긴 치료에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치료를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 때보다 지울 때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세요. 난 건 몰라도 문신은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미성년자한테 타투를 해주는 타투이스트는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던지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본인이 본인 몸에 문신을 하는 미성년자는 제가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이 문신을 하고 싶었는데 도구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면 만약 구매 절차가 까다로웠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너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조금은 쉽게 문신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문신에 대한 법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미성년자에게 문신에 관련된 도구를 판매하는 것도 제재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8주 뒤에 사연자분께서 원하시는 날짜나 시간이 있으면 병원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2회차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